거봐, 어차피 넌 안 된다니까. 실수를 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뭔가를 또 잊어버렸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늘 이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익숙한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 카톡에 답장을 하루 못했을 뿐인데, 이제 이 친구도 나한테 실망했겠지? 하는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회의의 말 한마디가 조금 꼬였을 뿐인데, 집에야 이불킥하며 생각하죠. 역시 난 사회생활은 글렀어.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보며 결론 내립니다. 남들 다 하는 거, 이 기본적인 걸 왜 나만 이렇게 못하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카톡 하나, 말실수 하나, 설거지 하나일 뿐인데, 어느새 심판받는 건 그 일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전체입니다. 잘못은 아주 작은데 판결은 항상 같아요. 역시 넌 안 돼. 오늘은 이 비난의 목소리가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그 목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자책을 많이 하는 건 우리의 부정적인 성격 탓은 아닙니다. 물론 ADHD의 뇌는 감정을 조절하는 일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해도 부끄러움이나 불안, 죄책감을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비난의 진짜 뿌리는 우리네 자체보다는 오랫동안 반복된 상처의 경험에 있습니다. 우리 뇌가 살아남기 위해 학습해버린 일종의 방어 기제인 셈이죠. 이 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기 울타리 비유가 나오는데요. 전기 목걸이를 찬 강아지는 마당의 경계를 넘을 때마다 아주 강한 전기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전기 목걸이를 벗겨주어도 그 선을 넘지 못하게 되죠. 뭔가 내가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또 잊어버렸어?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해? 네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잖아. 실수 그 자체보다 마음속에 오래 남는 건 그 실수 때문에 받아야 했던 상처들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생기는 거죠. 이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뇌가 먼저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넘어가지 마. 어차피 또 실패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면 우리 뇌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동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ADHD에서 특히 자주 나타나는 세 가지 왜곡된 자동적 사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흑백 논리입니다. 오늘 운동 하루 쉬었네. 이번 주 완전 망했어. 두 번째, 재앙화 사고. 상사가 기획안을 수정하래. 나 그거 잘리는 거 아니야? 세 번째, 비교하기. 쟤는 저런 걸 너무 쉽게 하는데 난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지? 역시 난 안 돼. 특히 이 비교하기를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남의 완성된 결과와 나의 서툰 연습 과정을 비교합니다. 그 사람도 분명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 과정을 못 보고 결과만 보기 때문이죠.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적 사고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진실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상처 때문에 뇌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왜곡된 생각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사실인지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덥석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건 일어난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사실도 아닌 생각 하나 때문에 매번 나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변호사 한 명을 고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머릿속에서는 무서운 검사만 살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 들었던 거봐 넌 안 돼 라는 목소리가 바로 그 검사입니다.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곧장 유죄를 선고해버리죠. 이제는 그 반대편에서 내 편을 들어줄 변호사를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있습니다. 증거 있나요? 검사가 또 늦었네. 역시 넌 안 돼. 라고 소리칠 때 변호사는 팩트를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이 있습니다. 이번 달 약속 5번 가운데 4번은 제 시간에 왔습니다. 물론 오늘 늦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실수 하나가 이 사람 전체를 실패자라고 단정 지을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변호사는 근거 없는 위로를 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사실만 바라봅니다. 두 번째, 나의 친한 친구였다면 뭐라고 말해줬을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똑같은 실수를 했다면 나는 뭐라고 말해줬을까? 우리는 타인에게 참 관대하고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을 아주 조금만 눈을 돌려 나 자신에게도 나눠주세요.
세 번째, 어색해도 일단 그 행동부터 해보기. 책에서는 이걸 메소드 연기라고 부르는데요. 배우가 낯선 캐릭터를 연기할 때 처음부터 그 사람이 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 캐릭터가 할 법한 행동을 먼저 시작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배역이 몸에 배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래너를 꺼내는 게 어색하고 왠지 유난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오늘 딱 한 번만 플래너 쓰는 게 당연한 사람인 척 이제 연기해 보는 거죠. 미팅이 끝날 때 잠깐만요, 다음 일정 좀 잠깐 적을게요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플래너를 꺼내는 겁니다. 처음엔 당연히 좀 어색하고 좀 뻘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익숙하지 않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흔히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몸이 먼저 경험하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제가 ADHD라는 걸 알게 된 뒤에도 저 역시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 어딘가 부족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잔인하게 비난할 때마다 저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을 건네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내가 평생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구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저분들에게 해주는 이 말을 나 자신에게 한 번도 해주지 못했을까? 그때부터 저도 제 자신에게 조금씩 그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었던 저의 다름과 결핍이 오히려 지금은 진료실에서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대단한 성취를 이뤄낸 날은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그런 평범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저는 비로소 오래된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부족하거나 잘못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나에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연습해 보세요. 마음속에서 익숙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과연 맞다는 증거가 뭘까? 그 질문 하나가 내 마음속 변호사를 불러내는 첫걸음입니다. 저 역시 여전히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실수 하나로 제 인생 전체 유죄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면도 있는 사람이다. 다음 시간에는 의지력에 기대는 대신에 환경과 구조가 자연스럽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환경 구축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